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은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그대로였습니다.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력서 점검을 네. 했을 때는 네. 굉장히 뭐 묘한 매력도 있다, 표현력도 좋다, 네네네. 뭐 칭찬도 많이 받았고 네. 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기대되는 김두람 씨 한번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김두람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 공학도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꿈꾸는 김두람 지원자입니다. 저는 블로그 경험에서부터 커뮤니티 활동 경험, 그리고 어학 능력부터 현장 실습이나 해외 인턴십 경험으로 신입이지만 신입 같지 않은 노련함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럴 마케팅 지원하셨는데요. 그 컴퓨터 공학과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지원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시작하게 된 블로그로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미리 경험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제가 흥미와 매력을 느껴서 이 직무를 내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즐기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두람 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해외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 생활도 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데 굉장히 서류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바이럴 마케팅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했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서 어떻게 또 차별성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뭐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커뮤니티 활동이나 다음 카페 활동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제가 현재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본인이 봤었을 때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광고로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 솔직히 말하면 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게 되면 유저가 조금 부담감이나 친밀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나 그 제품을 원하는 유저들이 찾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자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 홍보,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체들을 좀 알고 있는지 좀 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스스로가 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친구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질문에 의도가 있었고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대답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블로그나 SNS 이게 다 하나의 매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나 마케팅 매체가 뭐 신문, TV 뭐 이런 거에서 지금 SNS까지 왔는데 이 다음 형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나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외하고도 뭐 핀미나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에 발맞춰서 뭐 플랫폼, SNS 플랫폼 외에도 핀미로 광고를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떤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지원 이유라든가 이제 이런 걸 만들잖아요, 답변에서. 근데 그게 그 실제로
이런 분야는 그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을 잘했습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리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일상이나 관심사인 화장품 아니면 리뷰, 맛집 등을 주로 올리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취업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서 사진부터 정장 사는 과정, 그리고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과정까지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 아이템 하나만 선정해서 포스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한번 그러니까 글을 말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실 대다수의 화장품들이 그렇지만 번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주 타겟층인 고객층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품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광고를 해도 실제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화장품이 지워질 때. 하지만 예쁘게 무너진다는 평을 듣는 제품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또 그런 평가를 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엔 만약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리뷰를 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으로서 마케팅을 해서 유저를 구매를 유도를 하고자 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예쁘게 무너지는 내 피부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화장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렇게 급여가 높지가 않습니다. 약간 급여가 높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고 사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 시장의 수요나 공급도 굉장히 원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로 연봉이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 경제성적인 부분만 고려를 했다면 아마 저는 전공으로 취직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저는 정말 어린 나이기도 하고 제가 취직 시장에서 구직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이럴 마케팅 쪽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들이 좀 더 많은데 그렇게 급여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급여를 너무 높게 스스로 생각하고 오다 보면은 나중에 좀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분야든 간에 돈을 조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 친구의 어떤 앞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친구는 좀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스스로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란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답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본 바이럴 마케팅 사례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총체적인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생리대 화장품 위스퍼에서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녀다운 게 무엇이냐, 소녀성의 재정의를 이뤄낸 사례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소녀답게 걸어봐, 소녀답게 뛰어봐, 소녀답게 공을 던져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약간 우스운 모습으로 여성성을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스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나이대 12살, 13살 이 정도 나이대의 소녀들에게 소녀처럼 걸어봐, 소녀처럼 뛰어봐, 소녀처럼 공을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소녀들이 안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소녀성의 재정의를 이뤄내고 여성성의 재정의를 이뤄내는 것을 보고 정말 잘된 마케팅이고 정말 성공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면사포라는 프로그램을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면사포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흥미와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이 중간중간에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CJ ENM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스마트폰 안에 어떻게 하면 자기네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늘상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지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질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에 보니까 자기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극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전문대다 보니까 취업 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면이 있고 자기가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사업이나 내부 사업이 굉장히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도 최소 8가지 이상의 외부 사업에 스스로 참여를 했고 최소 5가지 이상의 특강을 듣고 대외 활동을 꾸준히 해온 참여자이기 때문에 제 적극성을 그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8가지에서 대표적인 거 그냥 말로만 한번 해주세요.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에는 희망 사다리 사업이라는 중소기업 취업 연계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미국에 갔다 온 것도 이런 장학제도나 사업을 통해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예로 들 수 있겠고 그리고 필리핀에 다녀온 것도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성과를 거둔 걸로 선발이 된 거이기도 하고 제가 그 이력서에 써놨다시피 거기에 봉사활동도 학교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문의를 하고 찾아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이야기 잘 들은 것 같고 직무와 상관없이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성장 가정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지금 뭐 말한 것 외적으로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 2-3가지 정도 말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자체가 로우 프라이스의 하이 리턴 혹은 하이 리스크가 따르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실패된 바이럴 마케팅 사례가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거나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원자 혹은 바이럴 마케터 그 자신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뭐 그런 공공적인 곳에서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유학 경험이나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열린 가치관으로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면이고 제가 또 직업관, 윤리관으로서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고객사에서 근데 다른 업체를 비방을 해달라. 예를 들면 면사포에 만약에 경쟁 뭐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송을 비방해라. 뭐 재미없다. 뭐 등등등.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좀 비방을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받았다면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실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혹은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개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것과 기업끼리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사례 중에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걸 또 유머로서 불쾌하지 않게 잘 풀어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비방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보다는 유머나 희화의 하나로서 마케팅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럴이나 이런 쪽도 하다 보면은 다른 업체들을 좀 비난을 하거나 다른 업체들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말을 함으로써 하는 그 광고를 바이럴을 하는 업체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어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광고 전공 학생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취업 기간이 짧은 부분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력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는 굉장히 꾸준한 근성을 가진 과정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미래성을 보시고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 공학도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꿈꾸는 김두람 지원자입니다. 최소 8가지 이상의 외부 사업에 스스로 참여를 했고 최소 5가지 이상의 특강을 듣고 대외 활동을 꾸준히 해온 참여자이기 때문에 제 적극성을 그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8가지에서 대표적인 거 그냥 말로만 한번 해주세요.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에는 네, 두람 씨랑 같이 네. 이렇게 모의 면접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일단 뭐 제가 한참 먼저 먼저. 저를 쳐다보시는. 네. 일단 저는 아까 솔직히 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들 저렇게 열심히 산다 정말. 얼마나 저렇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해왔을까. 뭐 두람 씨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저렇게 살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걸 위해서.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뭐 이렇게 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요. 어쨌든 네. 저는 A 주고 싶어요, A. 근데 A+은 아니고 A 마이너인데 굳이 마이너를 한 거는 조금만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너무 빠르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라는 말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건 좋았지만 너무 길어서 실제 면접장에서는 이게 끊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몇 가지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에서 A 마이너를 줬습니다. 네. A 마이너. 네. A 마이너. 우리 학생회장님은 네,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A를 주고 싶고요. 지금 뭐 항상 그 나이 또래 어떤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은 친구 같아요. 네. 꽉 차 있죠, 그냥. 저 나이 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어릴 때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또 어릴 때 반성. 모습을 저도요, 닮았다고 할 줄 저도요. 알았는데. 그 시기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살던 또 시기이기도 하고 군대 가기 직전이라서 어쨌든 간에 그 두람 씨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장점을 몇 가지 좀 뽑자면 사실 저희가 질문을 좀 되게 어렵게 한 부분이 있는데 순발력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딱 막혀서 얼굴이 빨개지만 어떤 질문에도 순발력 있게 대처했다는 부분을 좋고 그다음에 말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좋아서 의사소통력도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약간 급여가 적은데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제가 볼 때 몇 년 후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네, 받을 것 그쪽 같아요. 분야에서 제가 볼 땐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서 어쨌든 간에 좀 흐뭇하게 면접을 좀 지켜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평가 먼저 한다면 저도 A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지원한 바이럴 마케팅 직무에 맞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스킬이나 태도를 갖춘 것 같다는 평가를 좀 하게 되었고요. 이런 적극성이라든지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저는 경청하는 듯한 끄덕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도 두 분께서 느끼신 것처럼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핵심 먼저 얘기를 네.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올 A네요, 올해를 올 A. 받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참. 요즘에 여기 오래 받으면 다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접을 요즘 오신 하면? 친구들 좀 약간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서 네. 네. 면접할 때 좀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준비를 좀 많이 한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좀 들었고 각오 또 우리 부분이. 또 쌤이 그러니까요. 준비도 잘 시켜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드럼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자체를 좀 오늘은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저희에게 그 올 A를 받으셔서 기쁜 소식을 받게 되셨는데 진짜 장점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싶어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저희 세 명의 말을 더 듣고서 더 완벽해지시길 바라고요.
네, 면접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취업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면접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고 만반의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준비는 하고 온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그럼 취업 기간 준비가 짧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한 게 한 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취업 준비 기간도 한 달 이하일 정도로 굉장히 짧은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 올 A를 받으셔서 기쁜 소식을 받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나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면접 보시면서 혹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자기소개나 자기소개서 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지원 동기를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역량을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더 좋다 말다는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굳이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직무 적합성 위주로 뽑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1분 자기소개는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막 흠뻑 빠져들어서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모범 사례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그게 굉장히 급하게 준비한 걸 제가 4일 동안 3번의 촬영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급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분 스피치 면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급하게 준비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저렇게 했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였으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요? 혹시 나중에 준비 그렇게 해서 찍은 게 있으면 한번 좀 보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상태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긴장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긴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면접 보면서 긴장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네, 저는 이번에 촬영하거나 면접 보거나 인터뷰하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사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군요. 네. 다행입니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사실은 뭐 면접관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내 이야기를 아주 길게 듣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대체로 너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항상 인트로, 어떤 배경 설명 이런 게 너무 길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핵심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한 20에서 한 40초 정도 분량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오버되는 감이 없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약간 말투에서 그랬어요, 이랬어요 라는 어떤 표현들이 뭐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너무 자주 쓰고 있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살짝은 좀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생들한테 좀 알려주는 듯한 말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런 말투도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벌써 마치시다니.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삼촌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삼촌입니다. 삼촌. 진짜 장점이 많아요, 본인은.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싶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정도로 꽉 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두람 씨를 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건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벽. 말을 할 때 버릇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라는 많이 굉장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라는 건 하나의 장황한 수식어거든요. 이 네네. 장황한 수식어가 많으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좀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좋은데 눈동자랑 손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설명이 많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8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하나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래서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길어지고 장황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마무리는 상당하게 이상입니다. 저도 따라하고 싶네요. 네.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게 단점은 아닌데요. 들어올 때 노크를 3번 해서 저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2번 하는데 아 맞아, 굉장히 따다닥 이렇게 3번 하는 게 기억 혹시 나세요? 아니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여기 빨리 써놨어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약간 그래서 저는 긴장을 했나라고 물어본 게요. 말이 조금 빠른 거, 그 다음에 노크를 3번 따다닥 한 거,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긴장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긴장한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말의 속도를 저는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밝은 표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점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질문을 했을 때 한 템포 쉬고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대답해야겠다 할 때 이렇게 사인을 줌으로써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이제? 네. 워낙 또 준비를 잘 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런 저희 3명의 말을 더 듣고서 더 완벽해지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 좀 시원해지셨는데 날씨가 또 취업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람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